내가 맞았어. 그날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서 70대 여인의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하던 공간은 단숨에 얼어붙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외면했습니다. 와인잔을 든 여자는 비웃고 있었고 맞은 여자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50년 동안 고개 숙여 살아온 시간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여자가 꺼낸 말 한마디가 이 침묵을 완전히 깨뜨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닿을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구청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피곤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춘옥은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8시간을 꼬박 일한 뒤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저릿저릿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67회를 살면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용역 사무실에서 출퇴근 기록을 찍고 나오는데 담당자가 춘옥을 불렀습니다. 정 반장님, 우편물 와 있어요. 춘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에게 우편물이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건넨 것은 묵직한 고급 봉투였습니다. 뒤집어 보는 순간 춘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제42회 동창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춘옥은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고 서둘러 건물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추위보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에 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첫 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50년 전 같은 시간에 학교 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두부 배달을 마치고 겨우 첫 차를 탔던 그 시절이요. 춘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죠. 춘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에 의지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대장은 두꺼운 종이에 금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죠. 춘옥은 호텔 이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이 뒷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춘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안세린.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춘옥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50년 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춘옥은 교복이 단 한 벌뿐이었습니다. 세탁할 시간이 없어서 늘 구겨진 교복을 입고 다녔죠. 어느 날 세린이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정춘옥, 너 그 교복 빨기는 하냐? 냄새난다, 냄새.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별명이 생겼습니다. 냄새. 세린은 춘옥을 볼 때마다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춘옥은 화장실 칸에 숨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세린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정춘옥 거기서 뭐해? 화장실에서 밥 먹어? 문틈으로 친구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옥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짠맛을 춘옥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때 일도 떠올랐습니다. 숙소에서 지갑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을 때 세린이 제일 먼저 춘옥을 가리켰습니다. 쟤 아니야? 제 집 가난한 거 다 알잖아. 선생님도 춘옥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은 나중에 다른 아이 이불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춘옥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운 좋았네. 그 말 한마디가 50년 동안 춘옥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춘옥은 초대장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맨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그런 자리를 왜 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춘옥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춘옥은 서둘러 눈가를 훔쳤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응, 방금 왔다. 아침 차려드릴게요. 춘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랍 속 초대장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까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날 그들 앞에서 자신의 거친 손과 굽은 허리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세린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7살의 춘옥은 17살의 춘옥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화장실 칸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춘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 초대장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느렸고 물을 잠그는 동작도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춘옥이 식탁에 앉자 서하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춘옥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서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춘옥의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춘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의 말이다. 안 가려고. 짧은 말이었지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거기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춘옥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받았던 조롱들이 생생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숨겨 먹던 기억, 수학여행비를 못 내 혼자 교실에 남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마다 앞장서서 손가락질하던 한세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교당하기 싫어. 설명하기도 싫고. 춘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67이 된 지금도 아물지 않았어요. 서하는 시어머니의 구부러진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서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물걸레를 짜고 먼지를 닦아낸 거친 손이었어요. 춘옥은 며느리의 손길에 움찔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힌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가기 싫으시면 안 가시면 돼요. 그 말에 춘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늘 참으라고만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님. 가끔은 도망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춘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60년 넘게 그 기억 안고 사셨잖아요. 이제 한 번쯤은 당당하게 서셔도 돼요. 춘옥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하는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춘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섭다. 평생 혼자 해결해온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을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너까지 괜히 불편한 꼴 당할 필요 없다. 어머님, 혼자 보내드리기 싫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춘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이러냐, 너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의점과 물류센터를 전전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그냥 보리차 한 잔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춘옥은 기억났습니다. 구청 지하 휴게실에서 만난 젊은 여자아이를요. 오늘도 버텼네. 서아가 그때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누구도 제가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춘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옆에 있을게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춘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뒤 춘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같이 갈 거냐? 네, 딱 붙어 있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빼고요. 춘옥이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바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춘옥의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지만 이 며느리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춘옥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불빛 아래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용기,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침묵 속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12해 전 서아는 22살이었습니다. 보호시설을 나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18배 시설 문을 나서던 날 담당 선생님이 건넨 말은 잘 살아라, 연락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볼 곳이 없으니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서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6시간을 일하고 점심을 건너뛰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편의점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는 고시원 쪽방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 무렵 서아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죠. 서아는 구청 건물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청소 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춘옥이었습니다. 춘옥은 쪼그려 앉은 서아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먹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못 먹었다고 하면 불쌍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춘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더니 종이컵 하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따끈한 보리차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텅 빈 뱃속으로 온기가 내려갔습니다. 춘옥은 서아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한참 뒤 춘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텼네. 그 한마디에 서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옥은 우는 서아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서아는 가끔 구청 지하 휴게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춘옥은 매번 보리차를 건넸고 가끔은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가 휴게실에서 춘옥을 기다리는데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갖다 드리러 왔는데 춘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왔어? 이쪽은 서아 씨야. 그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춘옥의 외아들이었죠. 그날 이후 도연도 가끔 휴게실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법 쪽에 관심 있다면서요? 저는 학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학력 없어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도연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서아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춘옥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우리 집에 빈방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해요. 그건 너무 폐가 되는 거예요. 춘옥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될 때까지 해봐요. 서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서아는 결국 춘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옥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은 있어요. 걱정 말고 먹어요. 도연도 서아를 도왔습니다. 퇴근 후면 서아의 공부를 봐주었죠. 2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춘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또 보면 되지. 다음에 서아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이후 서아는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될 때까지 해봐요. 서아는 결국 해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비싼 예물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12해가 지난 지금 서아는 3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새벽 구청 계단에서 보리차를 건네주던 그 손길을요. 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날 밤 시어머니가 건넨 한마디 덕분입니다. 오늘도 버텼네. 그 말이 서아를 살렸습니다. 서아는 결혼식 전날 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죠. 보호시설을 나온 뒤로 서아는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출신을 물었고 계약서를 쓸 때마다 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을, 의지할 친척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했죠. 그런데 도연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밥 먹었어?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서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옥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앉아. 서하는 그 짧은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밥상을 차렸습니다. 콩나물국과 김치, 달걀 부침.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서아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국이 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밥을 떴을 뿐이었죠.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서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어깨 너머로 돌아봤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춘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우리 집은 별거 없어. 그냥 밥은 있다. 그거면 됐어. 밥은 있다. 서아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배고프면 와라, 힘들면 와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고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죠. 서아 쪽에서 온 사람은 보호시설 선생님 한 분과 선배 언니 둘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소일로 갈라진 투박한 손이 서아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잘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옥은 당황하지 않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고,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아, 됐어.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구나. 평생 증명하며 살아온 서아에게 그건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서아를 부엌에 세우지 않았죠. 넌 쉬어. 일하다 온 사람이 또 일하면 되겠어? 한 번은 서아가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배고플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하고 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젓가락을 들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 와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죠. 어머님은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뭐해? 지난 일인데. 내가 말 안 하는 건 말하기 싫은 거야. 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을 받고 사연보다 사람을 받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물었죠. 여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날 밤 서아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가끔 불안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남편은 한참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넘겨줬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버텨왔잖아.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당신 과거에 관심 없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지금 보면 돼. 서아는 그 단단한 목소리에 기댔습니다. 이 집에서 서아는 처음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청소를 나갔고 남편은 공방에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그게 가장 화려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족. 서아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묻지 않는 배려. 그것들이 모여 가족이 됐습니다.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가족을 준 이 사람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요. 동창회 당일 아침 춘옥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고등학교 교실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숨기듯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춘옥의 손이 옷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비싼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입는 한복, 조카 결혼식에 샀던 남색 재킷, 그리고 몇 년째 같은 자리에 걸려있는 흰색 셔츠들이 전부였습니다. 셔츠 한 장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그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 춘옥은 결국 옷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며느리는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구부린 등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셔츠 어때요? 옷장에서 흰색 셔츠 한 장을 꺼냈습니다. 깃이 깔끔하고 단추가 단정한 셔츠였습니다. 춘옥이 가장 아끼는 옷이라는 걸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서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아온 손이었죠. 어머님 손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보리차 건네주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손 봤어요.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인데 따뜻했어요. 춘옥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잠시 후 춘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실에서 구두를 닦던 남편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멋있어요. 춘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 앞에 차가 도착했을 때 춘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아가 먼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옥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춘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거의 혼잣말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다들 나보다 잘 살았을 거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왔겠지. 춘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점심시간에 도시락 펴면 다들 쳐다봤어. 나만 반찬이 없으니까. 그때 세린이가 그랬어. 춘옥아, 너네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다들 웃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늘도 그럴까봐 무서워. 춘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아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춘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새벽마다 청소하시고 저희 밥 차려주시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가난했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돈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닐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서웠어요. 춘옥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있잖아요. 오늘도 버텼네. 그 말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서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춘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도심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춘옥의 심장이 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옆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으로 함께 가주는 것. 춘옥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먼저 내려서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춘옥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춘옥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등은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되새기며 춘옥은 호텔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춘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요.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50년 만에 다시 모인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춘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춘옥에게 쏠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춘옥은 자신의 낡은 셔츠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춘옥 아니야. 춘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연회장 중앙에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 다들 이리 와봐. 춘옥이가 왔어.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했던 춘옥이. 세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춘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춘옥의 앞에 멈춰선 세린은 춘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옷이 왜 이래? 아직도 형편이 그 모양이야. 춘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린은 동창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네들아, 춘옥이 뭐 하는지 알아? 구청에서 청소해. 새벽에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닦는 거 있잖아, 그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옥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랑 왔어? 남편은? 아직 그 뭐야 구두 수선하는 남편 있잖아. 공방이에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옆에 서서 세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며느리입니다. 세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왜 여기 와? 모시고 왔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춘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춘옥아,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눈은 못 속여. 넌 여전히 그냥 청소부야. 춘옥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네들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춘옥이 도시락통?
반찬이 맨날 김치밖에 없어서 냄새났잖아.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서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 어머니 직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해?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해서 모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아의 눈이 세린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세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 너 뭐야? 시어머니 동창회에 와서 어디서 건방지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춘옥은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서아가 시어머니를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로요. 춘옥은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춘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왔어요. 서아 씨한테 창피만 주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창피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춘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느끼는 분노였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여기서 도망치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춘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춘옥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도망치면 지는 거예요. 춘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연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옥은 그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세린이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힐끗힐끗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시어머니의 굳어가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로 바닥만 보고 계셨죠. 세린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춘옥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50년 전 교실 뒤편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세린이 춘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춘옥아, 아까 음식 가져다 먹는 거 봤어. 접시에 이것저것 담아가더라. 뭐, 이해해. 평소에 이런 음식 못 먹어봤을 테니까. 세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웨이터 한 명이 음료를 나르다가 세린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세린의 드레스에 와인이 조금 튀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 줄 알아? 젊은 웨이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춘옥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 청년의 모습이 수십 년간 고개 숙이며 살아온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만해. 춘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옥이 자신에게 대들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실수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세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춘옥은 그 손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옥의 뺨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춘옥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었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춘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세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 명백한 폭행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세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폭행? 친구끼리 좀 손이 갔을 뿐인데 뭘 그래.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유영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서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린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자리에 목격자가 수십 명 있고 호텔 CCTV에도 녹화되어 있어요. 기록 남기겠습니다. 서아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세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잠깐,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도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조금 전까지 함께 웃던 동창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옥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춘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돼요. 서아가 다시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 말에 세린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춘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춘옥은 생각했습니다. 내 옆에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연회장에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춘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해? 경찰 부를 거야?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를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야,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친구들끼리 좀 감정이 격해진 거지. 폭행은 친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세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아가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추가 폭행 시도는 기록에 남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잠시 후 호텔 보안팀이 도착했고 뒤이어 경찰도 왔습니다. 세리는 여유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옛날 친구끼리 좀 격해진 거지. 무슨 폭행이에요. 경찰이 춘옥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 진술하시겠습니까? 춘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춘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세리는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곧 올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기훈, 태광이엔 씨 전무였습니다. 기훈은 경찰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담당자 누구야?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 이런 일쯤은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윤서아입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기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세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아는 기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기훈 씨, 마침 잘 오셨네요. 태광이엔 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기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별도로 출석 요청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직접 오셨으니 시간이 절약되겠네요. 기훈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담당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기훈 씨,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린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아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조용하고 말수적던 며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렇게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춘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때 건넨 보리차 한 잔이 될 때까지 해보라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세린이 춘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경찰이 세린을 제지했습니다. 50년 넘게 남을 깔보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춘옥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춘옥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자신의 앞에 서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서아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사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훈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죠. 서아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 수사관, 서기훈 건은 원래 언제 영장 청구 예정이었습니까? 이번 주 내로요. 자금 흐름 분석이 거의 끝났거든요.
서한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이 확인됐고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직접 왔으니 진술 확보하면 되겠네요. 한편 세리는 다른 조사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난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됐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12명 확보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세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청소부가 감히 나를 고소해. 피해자분 성함은 정춘옥 씨입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세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사람이 자신을 고소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경찰이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남편분이 금융범죄 혐의로 별도 조사 중이십니다. 오늘 귀가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진 겁니다. 춘옥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가 대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지치셨죠? 괜찮아. 근데 며느리야. 그 일 원래 하던 거였어.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3년 전부터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춘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조용하고 말수 적던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불편해하실까 봐요. 며느리가 수사관이면 집안에서 눈치 보실 것 같아서. 춘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거 신경 안 써. 잘했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게 맞아.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구청 지하 휴게실에서 받았던 그 보리차 한 잔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서기훈 씨 건은 원래 수사 중이었어요. 알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서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세린이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춘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고마웠어.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해보라고. 저는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춘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태광이엔 씨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비리 의혹, 태광이엔 씨 전무 서기훈 구속영장 청구. 춘옥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린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지만 춘옥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합의하셔도 돼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끝까지 가볼 거야.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서주었기 때문에 용기가 났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는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동창회장 명의였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춘옥 동문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아래로 동창들의 메시지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춘옥아, 그때 못 나서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연락할게. 정말 잘못했어. 춘옥은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월요일 새벽 춘옥은 다시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복도를 돌며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반장님, 요즘 뉴스에서 비슷한 이름 봤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춘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서아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공방 문을 일찍 닫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따라 빨리 끝났어. 춘옥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 늘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밥이 있으니까. 서아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식탁이, 이 저녁이 춘옥에게 어떤 의미인지. 식사를 마친 후 춘옥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서아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후회 안 하세요. 그날 그 자리 가신 거. 춘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가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내, 이제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 앞에서 당당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만든 길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보리차 한 잔 될 때까지 해보라던 그 말. 그게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춘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구청 지하 휴게실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자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춘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이번에 함께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알아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춘옥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평생 숙이고만 살았던 고개를 이제는 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